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대구 남구의 한 새마을 금고 임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걸려든 할머니의 피해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며 통장 잔액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다급한 할머니의 행동을 지나치지 않은 창구 직원의 세심한 주의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남구 대명동 한 새마을 금고.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할머니 고객이 다급하게 들어와 예금 해지를 요청합니다. 할머니가 해지를 요청한 예금은 1,500만 원 정기예금으로 만기일을 고작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정기예금은 할머니가 이 새마을 금고에 예치한 예금 전액. 창구 직원이 만기가 하루 남았는데 중도 해지하려는 이유를 물으니 돌아온 답은 병원비가 급하니 전액 현금으로 빨리 달라는 재촉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수표를 사용해도 되니 수표로 찾아가시라고 권해도 완강하게 현금을 요구하는 할머니의 태도에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안절부절하시면서 빨리 현금을 달라고 하시는 할머님을 보고 제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은 대로 이사장님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할머님이 계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사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5분여 만에 도착해 할머니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걸려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할머니 진짜 1,500만 원밖에 없는 자산, 총 자산인데 그걸 진짜 이러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건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막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백이명 남부경찰서장은 해당 새마을금고를 찾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막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창구 담당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도 연말 우수 직원 시상을 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전국의 지역 채널 기자들의 단체인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가 출범했습니다. 각 회사, 각 지역별로 취재해온 기자들이 더 깊고 더 넓은 지역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인데요. 지방 분권 시대에 더 강화된 보도력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처음 출범한 케이블 TV. 그 시작과 동시에 지역 채널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각 케이블 TV 방송사, 지역 채널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을 더 깊고 더 넓게 취재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역 풀뿌리 매체인 지역 케이블 TV의 공적 역할과 책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인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고 책임 있는 취재 보도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출범을 공식 선언한 날, 국회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주제는 지방 분권 시대 지역 채널의 보도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먼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역 채널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어떻게 송수신하느냐의 차이가 콘텐츠의 차이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의 규제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규제 편의성 측면에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 채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더 견고하게 유지되고 다양하게 표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한 방송 주체들 간의 협력과 제도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 의무를 부여하면서 공적 기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점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여되는 것이죠. 공명하라, 같이 올려야 된다.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78개의 돌멩이가 한꺼번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30년 가까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케이블 TV 방송 기자들, 주민과 시청자들에게 더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 각 지자체의 노력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라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은 매년 인구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2021년 18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완주군인데요. 특히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9만 7천여 명. 민선 8기 들어 내리막 없는 오름세로 시 지역인 김제와 남원시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건 청년 인구의 증가인데 올 들어서만 1,600명 넘게 완주로 유입됐고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원동력은 뭘까? 완주에서 프리랜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오은진 씨. 오 씨는 작년 11월 완주군이 제공한 청년 쉐어하우스에 입주해 1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비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전혀 들지 않고 월세가 5만 원이에요. 한 방을 쓰는데 그리고 기타 공과금과 뭐 건강보험료, 뭐 관리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5만 원 전후라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단기 주거시설부터 최대 3년 장기 주거 형태인 쉐어하우스, 정착 주거 형태인 행복주택까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 완주 점프업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정착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취창업과 주거, 교류, 문화 복지, 자립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책 발굴 과정에서부터 청년 정책 2장단이라는 청년 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지역 내에서 요구하는 요청 사항들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저희 안건으로 계속 회의 때 내어놓거든요. 그러면 대안할 수 있는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제안은 하면 이제 내년 예산에 보통 이제 보고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완주군은 청년 거점 공간 3곳을 조성해 지역 청년 간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청년의 정착을 돕고 또 청년들의 재능을 원주민들에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된 겁니다. 저희 청년 정책만으로 청년 인구가 과도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청년이 유입이 돼서 그리고 청년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루는데 이바지는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 등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HCN 최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부터 2달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냈는데 응답자 중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다양한 관광 명소에 워케이션 위성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올해만 벌써 2기까지 모집을 마쳤습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추한강입니다. 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 바로 전남입니다. 전남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3.3%가 줄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인데요. 정주 인구와 관광객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순천형 도시재생 성공 요인을 확인해봤습니다. 보도에 LG헬로비전 서경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3,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순천 남초등학교입니다. 남초등학교 일대 저전동 주민들은 주로 학생들의 하숙집을 운영해왔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저전동. 지난해 5년차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사람이 떠났던 회색빛 마을이 이제는 꽃과 나무로 뒤덮인 생기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저전동 주민들이 직접 가꾼 정원이 마을 곳곳에 50여 개 넘게 만들어졌고 빈집으로 방치됐던 하숙집은 마을 호텔과 공유의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경제가 다시 순환되면서 빈집은 사라지고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저전동 유동인구는 1,420% 증가했고 골목 상권 매출도 9% 상승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가능한 비타민 센터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들이 매력적으로 끌렸던 거고 사람들이 오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름으로써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났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마을들이 생기가 돌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순천 저전동 주민들은 일주일에 3번씩 남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이 학교가 주민들의 정원 수업을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주민 교사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텃밭 작물로 요리 수업을 하는 등 친환경 특화 수업을 받게 되면서 30여 년 만에 입학생 수도 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3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순천 저전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텃밭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수업, 그리고 공유 주방을 이용한 요리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 노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뛴다. 이것은 해마다 이 수업은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원을 품은 마을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손꼽히는 순천 저전동.
긴 침체기가 무색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기 북부는 지자체별로 응급실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인구 9만 명 선이 무너진 동두천시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와 인근 양주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월 인구 9만 선마저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한미군도 거의 근무를 안 하는데 주둔지 반환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하다못해 민자 고속도로 하나 없는 곳이 동천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수도권에 있습니까? 동두천시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의료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대진의료재단 측과 재생병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공의료원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청장년층 유출과 가속화된 고령화. 동두천시가 인구 위기를 넘기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칼을 빼든 이유입니다. 재생병원 조기 개업 및 의대 설립을 위해서 지금 계속 대진대하고 대진의료재단하고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가를 포천에다 두고 본가를 우리 경기도 동천 재생병원에 두게 되면은 경기 북부의 의료 취약 부분이 해결이 되고. 공공의료원 유치 건의에 경기도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동두천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궐기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대구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는 16일 개장합니다.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스케이트존과 민속 썰매존, 그리고 의무실 등 총 1,000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용 요금은 3시간에 1,000원, 종일 요금은 3,000원입니다.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 서구 주민들이 다음 주 2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합니다. 주민들은 오는 22일 대구시 산격청사, 23일에는 서구청 앞에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즉각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맘카페 등을 통해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사용할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과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월 162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비는 최대 6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 규모는 2억 4,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강제 수탈에 맞서 옛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의거로 순국한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중구 포정동 옛 조선은행 대구지점 자리에 설치됐습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의거는 일제강점기 의열단 3대 의거로 꼽힙니다. 장진홍 선생은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의거 후 1929년 일본에서 체포돼 1930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대구형무소에서 자결해 순국했으며 1962년 건국훈장에 추서됐습니다. 제35회 자랑스러운 달서구민상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지역경제 사회발전 부문 김덕중 씨를 비롯해 사회봉사 나눔실천 부문 강춘희,
교육, 예술 등 진흥 부문 김영남, 명예구민에는 파키스탄 국적의 알람 무함마드 씨가 선정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대구 지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96개 학교 18,000여 명이 심폐소생술과 예비 운전자 안전교육, 전동 킥보드 안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남구 맨발대학이 올해 주민 120명이 맨발 걷기 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발 걷기는 이론 수업과 앞산 산책로 걷기 등 체험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씩 진행됐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농협은행 두류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은행원은 지난 1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4,300만 원을 송금하려 한 고객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역 소멸 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 시대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BTV 뉴스는 새롭게 출범한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울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